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이 해협을 빠져나오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계획을 밝히자 이란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국이 또다시 협상과 충돌의 중대 기로에 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민정원 국립외교원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놓은 카드는 프로젝트 프리덤인데, 즉 3국의 배들을 빼내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가능합니까? 뭐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프로젝트 프리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정말로 미군이 상선 호위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선박들에 대해서 국가나 보험사, 해운기관들이 뭐 항행을 조율하는 프로세스인지 이제 모호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미군이 중부사령부가 얘기한 것처럼 미군이 상선을 호위해서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도록 하는 그 군사작전을 펼친다면 그렇다면 긴장은 고조되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의 그 성공 여부에 따라서 교착 상태를 푸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좀 어떤 그 변화가 보이는지 좀 지켜보면 하루 이틀 지나면 그것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어떤 그 성과가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현상을 교착 상태에 있는 현상을 갖다가 깨기 위해서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작동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란이 갖고 있는 가장 유효한 카드인 호르무즈 해협 그 봉쇄에 있는 부분에서 어떤 균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교착 상태를 푸는 데는 상당히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란 입장에서는 휴전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강경의 수준은 어떤 정도까지 갈까요? 그렇게 강경하게 할 수 있는 그 아마 수준은 하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어떤 작전의 호위 작전일지, 아니면 지금 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 모호하거든요. 네. 지금 1단계는 아마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함선을 만들어서 호위 함선을 만들어서 이걸 통행을 뚫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표현을 보면 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전쟁성에서도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그냥 중립국들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항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보험사들에 대해서 좀 운임이나 이런 것들, 보험료 같은 것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코디네이팅 그런 것들, 그러니까 조율하는 거, 그런 거 먼저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어떤 적대국 말고 이란에서도 제3국, 우리가 그 전쟁하지 않는 국가들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국가들 먼저 이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1단계, 지금 2단계로 이제 진행될 것 같은데, 1단계는 그런 어떤 외교적인 정책적인 조율을 해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미국이 지금 파견하겠다라는 지금 후원하겠다라고 하는 1만 5천 명의 그 지상군과 이런 병력을 갖고 뒤에서 배후에서 억지력으로 작용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곧바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2,000척이 지금 잡혀 있는 호르무즈 항행, 그게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지렛대일 텐데 이게 진짜로 많이 빠져나가느냐, 그래서 자기네들의 협상력에 주느냐 안 주느냐를 판단하고 그거에 준해서 이제 개입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이죠부터 실행할 그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될지를 보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며, 그리고 실제적으로 호르무즈에 잡혀 있는 배들을 얼만큼 빼내면서 이란의 협상력을 줄일 수 있느냐, 그걸 판단해서 이란은 그거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명확하게 프로젝트 프리덤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방법이 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좀 보면서 나중에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궁금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역봉쇄보다 더 좋은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현생을 뺄 수 있는 승부수라고 생각하기 거의 마지막 카드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남은 미국한테 쓸 수 있는 남은 카드라고 한다면 군사행동을 재개한다든가, 아니면은 종전선언을 셀프로 하고 빠져나온다든가, 그것이 아니면 지금 그 승부수를 던진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뚫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이란에게 타격을 줄 수 있고 위험도가 낮은,
정치적 군사적 위험도가 낮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뭐 실험을 해보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프로젝트가 이제 그 자유로운 항행을 조율하는 데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호의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더 이상 이 상황을 끌고 갈 그러한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본다면 저는 군사적 개입 가능성, 즉 호위하는 그러한 그 행동의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부사령부가 이 부분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네. 이 지원하는 그 수준이 어디까지 될 건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형태로든 호르무즈 해협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부분을 좀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속보 이란 쪽 속보긴 합니다만 어떤 그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들어오는 미국 그 군함에 대해서 미사일을 쐈다. 그래서 두 척이 이제 그 피격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요.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그렇다면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군사 행동을 하겠다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잠깐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이란 파르스 통신의 보도 내용이에요. 파르스 통신에서는 현지 소식통을 통해서 미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다가 미사일을 맞고 퇴각했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이 이란 매체이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지켜봐야죠. 네, 일단은 같은 얘기입니다만 역봉쇄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네. 이 통과하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뭐 그거보다는 지금 이 통과를 못해서 유가가 오르고 지금 봉쇄는 제대로 하고 있지만 봉쇄는 이란을 억제하는 것이지 유가나 지금 다른 국가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봉쇄만 해서 우리가 이란에 당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지만 이란이 저렇게 그 석유를 못 빼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도 그만큼 감산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저장고가 꽉 차 탑탱크라고 그러죠. 그게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란만 지금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쇄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나오는 배가 없지 않습니까? 하루에 2,100만 배럴의 석유가 나왔던 게 지금 거의 못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 쿠웨이트, 다른 나라도 똑같이 지금 못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효과적이고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보다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 항행을 뚫어내야 지금 그 이란에만 이렇게 압박을 하는 카드가 먹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뚫으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개입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보가 돼야 되는 이유가 결국 선택은 선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 하더라도 선사가 저 정도의 지원 갖고는 우리가 안전을 담보 못하겠다. 괜히 이렇게 같이 움직였다가 우리 배가 맞으면 그럼 우리 피해는 다 우리 기업이 선사가 져야 되니까 못하겠다고 못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 프로젝트 프리덤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송이나 그 뭐라 그럴까요 보호를 할 것인지가 나와야 되고 그것이 선사들이 정말 납득할 수준, 저 정도면 안전하겠다라고 해야지 따라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저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될지. 그런데 지금 그 국방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 자체는 가이드를 하겠다, 아니면 그냥 뭐 후방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갖고는 과연 선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열었으니 나와라 했을 때 나올 수 있을지는 좀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단계는 조율이라고 하다면 2단계는 자기네들이 호율이나 그 억지력을 강화해서 이란이 공격을 못하는 억지력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억지력을 어느 수준까지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다 없다 그게 나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렇다면 이른바 앞서서 잠깐 군함이 들어가다가 미사일 맞은 것도 그렇고 물론 이란의 매체 얘기지만 미 중부사령부가 어느 정도 이상의 전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군사행동까지 가겠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지금 가 있는 병력들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찌됐건 핵항모 3개 있던 것 중에 하나는 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이제 구축함으로 이렇게 하는데 충분히 뭐 지금 그 이란의 해군이 다 절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 전력으로도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긴 보겠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사들, 그러니까 지금 상선들은 그 정도의 그 보호력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로 타이트하게 촘촘하게 보호를 하면서 이렇게 빼낼 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축함 한 대에 뭐 상선 2대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뒤로 싸고 이렇게 호위해서 나간다. 그러면 상선 그 선박 회사들도 오케이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그냥 대규모로 10대 이렇게 한다 보면 그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모기함대가 와서 프로펠러만 고장내서 거기를 멈춘다고 하더라도 봉쇄 효과가 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뭐 탄도미사일을 조금 비싼 전력이가 하지만 상징적으로 봉쇄를 하게 해서 쏴서 배가 맞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뭐라 그럴까요? 전력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억지력을 보여주면서 이란의 공격을 막을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함선 상선 보호를 하면서 끌고 나올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확실히 상선 회사들한테 설득이 돼야 이 군사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민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프로젝트 프리덤이 뭐 부담 얘기도 지금 이란 매체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특별하게 군사 행동으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지. 가능성이 꽤 있죠. 만약에 역봉쇄가 효과적이고 장기전으로 갈 결심이 트럼프 행정부가 섰다면 굳이 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할 이유는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고 뭔가 현상을 급격히 변화시켜서 협상을 끝내거나 뭔가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란의 거의 그 협상에 있어서 생명줄이라고 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푸는 방법을 지금 고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백승훈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상선이라든지 선사들이 납득할 수 있고 뭔가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뭐 보험이라든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미군이 호위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선수들이 따라갈 이유가 크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그 작전을 쓰는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부사령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단계를 거치면서 상선들과 조율을 하겠지만 분명히 지금 단기간에 빠져나가고 싶은 상선도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의 수요를 조사를 해서 이제 그 법적이나 제도적인 조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먼저 나오고 싶어하는 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군이 들어가서 호위해서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거로 보는데요.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그러한 작전이기 때문에 이란도 섣부르게 그 공세의 수준을 높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노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승부수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협상의 상황은 교착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새로 낸 안에 대해서 이건 수용 불가다라고 미국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핵사안이 담기지 않았다라는 이란 측의 얘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핵 없이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미국은 보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얻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인식할 수 있잖아요. 네. 레드라인이 이란이 핵 무기를 추가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걸 차단하는 거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협상에서 승전국 이란이 그러한 부분을 신뢰할 수 없는 미국과 그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얘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 조치를 받은 이후에 이제 나중에 시간을 두고 이제 논의를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미국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점을 찾기 어려운 거고 그 부분을 만족스러우지 않으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현상을 갖다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까지 나온 거라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좀 진전되기 위해서는 이란 측이 어떤 핵 문제에 대한 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전을 거둬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란에서는 틀림없이 미국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핵 부분을 아예 넣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찌됐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협상 진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란이 쓸 수 있는 그 레버리지 지렛대들을 다 인정을 안 했거든요. 호르무즈 봉제 통제권 그거 너네들 통제 갖고 있지 않아. 내가 통제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협상에서 경제적 유인 관련해서 많이 요구하지 마. 이렇게 나오니까 이란도 물러선 거거든요. 그다음에 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 이번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썼던 워딩 보면 뉴클리어 더스트 자꾸 찌꺼기 잔존물 이렇게 해서 그게 핵 용어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했던 얘기가 좀 의미심장하다 그러는데 아니 그 핵 이미 우리가 다 그 벙커버스터로 때리고 해서
그냥 그 상속이 먼지잖아. 들어왔어.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치워내고 끄집어낼 수도 있지만 안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가 이란은 지금 가장 큰 것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협상력을 최대치로 올린 다음에 경제적 유인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생존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란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지렛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그다음에 농축 우라늄과 그 핵 능력 이 두 가지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개는 거의 다 내가 끝내서 뭐 별로 그렇게 협상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포기하고 완전 항복하고 나와야지 그나마 우리가 준다고 하는 거 몇 개라도 받을 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못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쪼개서 일단은 호르무즈 항행 관련한 걸 얘기해서 경제적 유인을 받고 그다음에 핵 협상 또 들어가서 경제적 유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끄는 거라서 네.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측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니까 과연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협상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부시면서 들어오는데 과연 이제 협상장에 들어가면 우리한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유인을 줄 것인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강경하게 레드라인은 이렇게 나눠서 핵 협상은 마지막까지 나누면서 우리가 경제 유인을 받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란도 지금 던진 9개 안 보면 지금 모든 경제 유인 받을 수 있는 거를 그냥 호르무즈 봉쇄하면서 다 받으려고 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이것이 미국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협상 시작하고 지금 아직 협상 우선순위나 의제도 정하지 못하는 그렇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최대치를 던지고 계속해서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면서 의제를 설정하는 그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도 미국의 답변을 받았다. 검토 후에 제 입장을 내겠다라고 한 걸 보면 여지가 있어 보입니까? 여지모를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란 측의 입장이 너무 강경해요. 그러니까 그 핵 관련돼서도 우라늄 농축 권한을 금지하는 것, 중지하는 것, 그리고 기농축 우라늄을 반출하는 문제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한 60%의 440kg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는 언젠가부터 언론의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얘기는 미국이 보다 더 원하는 것은 우라늄 농축 권한을 금지하는 것. 이 부분에 좀 방점을 찍혀 있는데 이란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발도 물러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전된 어떤 제안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란이 물러서지 않으면 미국 측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기농축된 우라늄도 100%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뉴클리어 더스트다 이러면서 가치를 폄하하면서 뭔가 공간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 우라늄 농축 권한마저 이제 물러서지 않으면 미국은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남은 것은 군사적 작전을 재개하거나 이제 호르무즈 해협 그거에서 현상을 타파하거나 아니면 셀프 종전하고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 부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난을 감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를 통해서 시간을 두고 이제 압박하면서 이제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면 그만인 거거든요. 미국이 이겼다. 그렇게 되면 이란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국면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의 생존을 위해서 버틸 수 있지만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시가 급해요. 그래서 더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미국 시간은 미국 편에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도 어떤 그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간 선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프리덤은 그 결단에 몇 개 남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한 거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어떻게 본다면 아무것도 얻지 않고 그냥 멍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물론 전쟁에 승리했다고 어떤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즉 일단 대화를 시작하려면 핵에 대해서 얘기는 의제에 올리자라고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가능합니까? 지금 뭐 이란 입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봉쇄를 풀고
이제 그런 자유항행을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럼 우리 핵 협상을 곧바로 들어가자고 우리가 이걸 풀 테니 이렇게 들어가자. 왜냐하면 제가 안타까운 거는 네. 기회가 4월 17일 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락치가 외무상이 네가 그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그 레바논의 평화 협상이 휴전 협상이 됐으니까 나도 그러면 상선을 풀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들어갔으면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고맙긴 한데 우리 봉쇄는 내가 갖고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머리를 썼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보고 나서 이란도 저렇게 나왔네. 우리가 조금 더 협상력을 부서뜨리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봉쇄 카드 너네들 쓸 수 없어. 내가 봉쇄하는 거야 하면서 되는 순간 갑자기 강경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곧바로 아락치한테 이디엇, 야 멍청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급속도로 레드라인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르무즈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호르무즈 봉쇄를 풀고 네. 이런 것들하고 이제 협상 가면서 얘기를 하자.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란한테 어떤 것을 가격을 할 수 있다는 건 다 보여줬습니다. 이중 봉쇄에서부터 다. 그러면 이제 그 카드를 갖고 야 협상을 하자. 근데 협상을 하지 않으면 지금 너네들 썼던 카드 그대로 유지되고 오래돼서 너네들 나는 나가면 그만이고 내가 나가면 너네들은 경제적 유익 하나도 못 받고 이제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는데 버틸 수 있어? 그러면 이 정도 안에서 해 하고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협상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강압 외교로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이란을 끄집어내면 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강경입니다. 그냥 너가 다 포기해야지 내가 이런 걸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시 행정부가 했었던 제로 인리치먼트 그게 끝내는 못 먹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오바마 대통령은 하나씩 단계별로 요걸 줄 테니까 이거 포기해. 다음에 요게 해서 잘 되면 내가 요걸 줄 테니까 이걸 포기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이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 국면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봉쇄를 풀고 협상에 들어가서 협상장 안에서 약간 밀고 당기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계속 외부에서 삿바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들만 나오고 있으니 이게 네. 쉽지 않은 국면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런 스톨메이트 상태로 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더 이상 이제 유정을 운행하지 못하게 되면 폐쇄할 수밖에 없고 폐쇄하면 결국 그것이 다시 뚫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제는 너희들 기다릴 수 없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20-30년 동안 힘들어서 버틴 게 어딘데 그거 다 방법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둘 다? 둘 다 뭐 가능하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 언론 기사를 보고 어떤 논리적으로 생각을 전개했을 때 이란은 버틸 거예요. 그렇지만 유정이 폐쇄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분명히 생기겠죠. 그렇지만 그 시간이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음 주가 된다든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버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두 달 버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한두 달 버텨서 미국 경제, 실물 경제에 유가의 폭등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경제적 영향이 최소한 두세 달 정도 후에 더 세게 모든 경제 재반 분야에 퍼지기 시작한다고 가능하면 그렇다면 거의 여름, 가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감내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는 경제 제재를 경제 압박을 통해 가지고 이란을 협상자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말씀 우리가 오늘 얘기 많이 나눈 것처럼 핵과 어떤 제재 이런 부분에서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풀고 이란이 얘기하자 그러면 이란이 미국 갖고 있는 레버리지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란이 다시 협상에서 침대 축구를 하면 그걸 어떻게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뢰가 없는 거고 이란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신뢰를 보여준 다음에 핵 문제를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란이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하는지 그리고 미국도 어느 정도까지 물러설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협상 부분에서 물러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젝트 프리덤이 어느 정도까지 어떤 이란이 이제 유일한 협상수로 생각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뚫어낼 수 있는지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남은
그러한 그 협상 카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란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 뭐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많이 보도가 됐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란 내에서 이런 민간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반응이 그러면 전쟁 끝나기도 전에 다시 한번 터질 수 있느냐?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안에서는 진짜 낮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지금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죠. 그러니까 전해 대비는 68%, 거의 70% 물가가 올랐고, 네. 그다음에 그 리알화 가치는 너무 평가절하가 됐거든요. 그때 12월, 1월 달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1달러당 135만 리알 정도 환율이었거든요. 지금은 180만 리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도 더 리알화의 가치가 떨어졌는데 물가는 더 오른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생필품들이 모자라서 지금 뭐 계란 한 판도 우리나라랑 가격이 비슷한 9,000원 수준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이란의 지금 그 최저임금을 다 그런 걸로 계산해 보면 구매력으로 계산하면 지금 100달러가 안 되고 92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계란 한 판 값이 9,000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 이란 국민들이 지금 살기가 힘든 상황은 당연히 그렇게 당황에 맞죠. 근데 그러나 지금 이란 국민들도 지금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시민 봉기를 하고 그런 여건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공격을 다 당하고 있고 지금 전시 상황이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 지금 혁명 수비대나 이런 것들은 단단히 뭉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두 달에서 넉 달은 충분히 이란 입장에서는 그런 시민 봉기나 이런 것들을 억제하면서 갈 수 있는, 이미 군사 국가화 됐다, 아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심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시민들 봉기가 일어나서 내부에서 흔들길 원하겠지만 그런 효과가 두 달, 넉 달 사이에서는 저는 그렇게 일어나긴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정원 국립외교원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